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 기출문제, 강신중학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자, 어떤 문제인가? 물질을 구분하는 거야. 물질을 나눴대. 그래서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질, 가는 순물질 될 거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일 거야. 그치? 근데 이 혼합물이 어떻게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균일 혼합물이 될 거고,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얘네들의 예를 묻는 문제야. 물, 에탄올, 에탄올, 에탄올은 순물질이야. 공기는 균일 혼합물 되니까 일단 가에서 제외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입니다. 소금물, 수용액, 이온 음료, 소금물, 간장은 불균일 혼합물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요네즈가 불균일 혼합물, 식초, 균일 혼합물, 그리고 흙탕물, 마요네즈,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만족하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인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순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순물질,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순물질은 원소가 둘 이상이 결합한 것도 있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원소 둘 이상이 결합을 해서 성질을 하나만 가지는 이것이 화합물이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구리, CU, 호돈소 물질, CU, 그리고 소금, NaCl, 화합물이죠. 그래서 얘는 순물질에 포함이 되고요. 물질의 특성, 다르다. 맞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라는 거 맞고요. 물, 끓는 점 항상 100도씨, 어느 점 항상 0도씨 일기압에서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일단 여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정리한 표를 보고 다음 물질에 답하시오. 부피와 질량 나와 있어. 부피와 질량 나와 있으면 우리 뭐 구할까?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를 일단 구하고 넘어갈 거야. 그치? A의 밀도 2, B의 밀도 1, C의 밀도 2, D의 밀도 1, E의 밀도 4 됩니다. 그래서 AC가 같은 물질, BD가 같은 물질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 3번.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와 C는 같은 밀도를 가지고요. B와 D가 같은 밀도를 가졌지. 그리고 2g의 A와 2g의 E는 부피가 같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는 다르다. 그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도 다르다. 2ml의 B와 2ml의 D는 질량이 같다. 밀도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같으면 질량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는 답이 2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3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표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물질 물었습니다. 아까 밀도 구했죠. 그래서 밀도 가장 높은 물질, 밀도가 4인 5번, 2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그치? 물질의 특성.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고,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롤산 50g과 100g을 그러면은 물질의 종류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거단 말이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각각 가열했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일단 가열했을 때 온도는 똑같을 거야. 그치? 온도는 같을 거고 50g이 빠르게 그리고 100g은 느리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온도는 같고 50g이 더 빠르고 100g이 느리게 나타나는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으면 돼. 7번. 우리 주변에서 혼합물과 그에 대한 설명. 혼합물. 오렌지 주스. 오렌지 100%로 순물질에 속한다. 아니죠. 오렌지 과즙이 있고요. 그죠? 액체 상태에 과즙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뭐로 있다? 알갱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순물질 아니에요. 혼합물 됩니다. 퓨즈. 녹는 점이 낮은 거죠. 그래서 빨리 녹아서 전류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 국물
물에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지. 끓는 점이 높아져서 높은 온도에서 빨리 끓일 수 있는 거다. 혼합물이 되니까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염화칼슘 눈에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는 어는 점을 낮춰 주더라 라는 거. 우유, 성분물질. 우유는 불균형 혼합물입니다. 불균형 혼합물이니까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불균형 혼합물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 그래프는 액체 물질 ASD를 같은 색의 불꽃. 자, 일단 기본이 액체 물질이고요.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가열을 했대. 자, 그러면은 끓는 점을 보는 거야. 끓는 점인데 어떻게 돼? 일단은 B하고 D하고는 같네. B하고 D하고는 같고요. C가 더 크고 아직 A는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A가 제일 클 거야. B, D는 같은 물질인데요. 누가 먼저 도달해서 D가 먼저 도달했으니까 양이 적은 거. B가 양이 많은 거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자, 다음 자료를 통해 A의 끓는 점은 알 수 없다. 그죠? 아직까지 수평한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 맞아요. BD는 같은 물질이다.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입니다. D보다 B의 양이 더 많다. 그죠? 늦게 끓었지. 끓는데 걸린 시간 비교하는 거야. 그지? 시간이 큰 것이 늦게 도달한 것이 양이 많은 거다라는 거.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 물질은 시간이 가장 빨리 도달한 건 D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때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9번 문제 볼게요. 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밀도.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고요. 밀도가 크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고 작으면 위쪽으로 뜨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밀도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가 작다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같은 물질이면 모양과 크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아요. 밀도를 활용한 예로 잠수부의 납벨트와 서프보드 있습니다. 얘는 밀도를 크게 해서 가라앉는 거, 서핑보드는 밀도가 작게 해서 뜨게 만드는 거. 기체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뭐가 변해?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게 달라진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9번까지.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볼 겁니다. 10번 문제. 탄산음료를 서로 다른 온도의 물속에 넣었다. 기포가 발생하는 거다. 자, 얘는 뭐 보는 거야? 기체 용해도를 보는 거야. 기체 용해도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막에는 다 열려 있는 상태야. 그래서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얼음물, 시로네물, 50도의 식물. 그러면 온도만 다르게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기체 용해도는 크다.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많이 녹아 있으니까 기포 발생이 적다라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한다. 맞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탄산음료 속에 기체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시험관은 가이다. 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 많이 녹는다. 나에서 시험관 입구에 고무마개로 막으면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고무마개로 막으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기포 발생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디귿도 많다. 그래서 10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볼 겁니다. 11번 문제. 미지의 영양소를 포함한 용액가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대. 자, 그러면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뭘 구별하는 거야? 녹말이 있으면 어떤 색으로? 청람색으로 변했대.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 비교했을 때 색깔이 변했으니까 녹말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생물의 구성 단계를 가장 작은 단위부터. 그럼 세포고, 그 다음 조직, 기관
개체 동물이잖아, 그지? 동물은 기관 다음에 뭐다? 개체 아니고요. 기관계를 거쳐서 개체로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리을, 미음 순이 되는 답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존재를 하더라.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세포막을 경계로 영양소의 흡수를 나타낸 것이다. 영양소 흡수. 자, 작은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를 해. 그래서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큰 영양소는 통과를 못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뭐 해야 된다? 분해를 시켜줘야 되죠. 이 분해를 시켜주는 것이 뭐다? 소화죠. 소화를 시켜줘야 돼.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화는 당연히 소화기에서 일어날 거고요. 단백질, 지방은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치? 소화가 일어나야 흡수가 되는 거죠.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분자의 크기가 작대. 그래서 소화 안 일어나고 직접 흡수가 가능하다. 얘네들은 직접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될 거고요. 소화는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과정이다. 얘가 소화에 대한 정의지. 그래서 소화란 이런 것이다. 소화는 화학적 변화 없이 영양소의 크기가 작아지는 과정이 있다. 이것을 단순히 영양소의 크기가 작아지는 과정을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계적 소화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 소화에서는 누가 관여한다? 소화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됩니다. 14번 생물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야. 기관. 자, 혈액은 세포다, 그치? 혈액, 세포, 조직이네. 미안. 혈액은 조직이에요, 조직. 기관에다 혈액은 조직이고요. 물관, 체관 이런 거 조직이죠. 조직. 뼈도 하나의 조직이 될 거야. 결합 조직 이렇게 될 거고요. 열매는 기관이야. 뿌리, 줄기, 잎, 열매 기관이고요. 체관도 조직이야.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과 기관, 식물의 조직과 기관, 동물의 조직과 기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 그렇게 했고요.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보기 중 지방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 몸을 구성해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냈죠. 멸치, 다시마,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뭐다? 무기염류죠. 그래서 지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16번. 16번은 같은 양의 녹말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 있어요. 증류소는 소화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는 뭐 그대로 있다. 녹말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침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돼? 녹말이 침 속에 들어있는 누구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돼. 뭐로?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서 엿당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뭘 넣었다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었지. 그러면 얘는 녹말이 있으면은 어떤 색으로 변해?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시험관 B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 거지. 맞아요. 엿당으로 분해가 됐어. 침 속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 아니고요. 뭐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라고 했죠.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35도에서 40도의 물에 담가두는 건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함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되는 거 찾으면은 4번 되겠네요.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사람의 소화기관. 그러면 일단 A, B, C, D부터 적자. 입, B는 위, C는 이자, D는 소장, E는 대장. 자, 명칭부터 적고요. 이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B에서 위니까 위액이 분비되어 단백질 소화하는 거 맞고요. A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모두 일어납니다. 맞죠? 입에서는 저작 운동,
그러니까 씹는 운동이랑 그리고 아밀레이스에 의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둘 다 일어난다. E에서 음식물 찌꺼기 속 여분의 물을 흡수한다. 맞죠? 대장의 기능. D에서 소장에서 영양소가 최종 산물로 소화되어 흡수된다. 맞죠? C. 이자입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에 각각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모두 들어있어 소화액을 B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분비해? 소장으로 분비하는 거죠. D로 분비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빠르게 읽어가면은 다 맞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5번이 틀렸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 다음 18번 문제. 다음 보기는 위에서의 소화다. 위액 속의 염산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그쵸? 염산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펩신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아니다. 염산은 산성을 띈다. 맞죠? 펩신이 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산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하는 거죠. 위액 속의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염산은 살균 작용, 부패 방지 기능 등을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이 되니까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그림은 소장벽에 있는 융털을 나타낸 것이다. 융털 안쪽에 A가 뭐다? 암주간이고요. 암주간에서는 지용성 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B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양분을 흡수한다라고 알면 되죠. 자, 그래서 A가 모세혈관, B는 암주간 바뀌었죠. A가 암주간, B가 모세혈관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 바로 나왔네. 1번. A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등이 흡수된다. 맞죠? 지용성 양분 흡수되는 거고요. 포도당,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것은 수용성 양분, B,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은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A와 B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한 후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조직세포에서 양분을 사용해서 뭘 한다? 양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세포 쪽으로 운반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그림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 기억이 뭐다? 아밀레이스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하는 거 얘는 펩신이다. 됐지? 쓸개즙은 소화효소 아니에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지방의 유화, 지방을 큰 덩어리의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기계적 소화니까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자, 기억은 입과 소장에서 작용을 한다. 맞죠? 소장에서 이자액에도 들어있어요. 소장에서 이자액에 들어있습니다. 아밀레이스. 니은 산성 환경에서 작용한다. 펩신, 산성 환경에서 작용하는 거 맞아요. 염산이 펩신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죠. 십이지장으로 소장이죠. 으로 분비가 된다. 이런 것들 알면 되고요. 라이페이스, 트립신은 이자에서 생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잘 따라오고 있죠? 계속 갈게요. 21번 문제. 이제 주관식 문제네요. 21번부터 28번까지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물이 순물질, 소금물이 혼합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수평한 구간이 없으면 혼합물, 수평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래프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표로 바꿀 거야. 표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A, B, C, D, E 5개가 있으면은, 자, 부피랑 질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 정리를 하고, 부피 질량하고, 부피분의 질량이 뭐까지 정리한다? 밀도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A의 질량이 10, B의 질량이 30, C의 질량이 40, D의 질량이 10, E의 질량이 20 될 거고요.
A의 부피가 10, B의 부피가 20, C의 부피가 40, D의 부피가 30, E의 부피가 50이야. 그럼 부피분의 질량 밀도한 게 1, 얘는 1.5, 얘는 1, 얘는 3분의 1, 얘는 0.4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같다. 그래서 AD 중 같은 물질 두 가지를 찾고 라고 했습니다. A하고 E 중 해야 되는데 AD 그러면은 A하고 C다.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부피분의 질량이 뭐가 같기 때문에 밀도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23번. 자,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야. 붕산과 나트륨이야. 그러면 80도씨의 물 2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붕산과 염화나트륨 질량이야. 자, 위에서 용해도를 보면은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나와. 그러면 80도씨에서 100g일 때 붕산은 얼마? 24. 염화나트륨은 38. 그러면은 200g이면 2배 해주면 된다, 그지? 그러면 붕산은 얼마? 48g. 염화나트륨은 76g의 녹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24번. 붕산이 24g이 녹아 있는 80도씨에서 물 100g이라고 나와 있고요. 20도로 내렸을 때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위 그래프에서 뭘 봐야 돼? 붕산이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일단 보는 거야. 오지. 됐어? 뭐야? 그럼 밑에 내려와서 볼게. 자, 붕산 24g이 녹아있어. 그럼 처음 녹아있던 붕산의 양이 물 100g에 붕산이 24g이 녹아있어. 이런 거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냉각된 온도가 얼마야? 냉각된 온도가 20도씨야. 그럼 이때 용해도를 따지는 거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붕산의 양이 얼마였다? 5g이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물의 양이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걸 빼주면 돼. 붕산을 빼주면은 얘가 무슨 양이다? 석출량이 되는 거야. 석출량 얼마? 19g이 녹는다. 원래 24g 녹아 있었는데 5g밖에 못 녹으니까 19g이 녹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4 빼기 5는 19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 그래서 24번 석출량 구하는 문제 알아봤고요. 25번입니다. 쌀밥을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은 상태 오래 씹었대. 그럼 단맛이 나는 까닭이야. 쌀밥에 단맛이 나는 까닭. 쌀밥은 녹말로 이루어져 있지. 쌀밥을 녹말은 침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됨으로 단맛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25번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번. 달걀 흰자를 뷰렛 반응을 시켰대. 뷰렛 반응은 뭐다? 단백질이 있으면 어떤 색으로 변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죠. 보라색으로 변한대. 자, 그러면은 달걀 흰자가 뭐다? 단백질이지.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1번 색깔 변화 어떤 색으로 변해? 보라색으로 변할 거고요. 2번 그 까닭은 단백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이 뷰렛 반응을 시키면 뷰렛 반응에 의해서 무슨 색으로 변해? 보라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26번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녹말과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되는가? 녹말은 뭐가 돼? 포도당이 되고요.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녹말과 단백질, 지방의 화학적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장소. 녹말은 어디에서 최초로 일어나? 입속의 아밀레이스에서. 단백질은 위에서 일어나지. 펩신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은 라이페이스, 소장에서
라이페이스에서 최초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됐지?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28번 문제. 소장 안쪽 벽을 나타낸 것이래. 그럼 안쪽 벽에 뭐 있다? 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돌기인 융털이 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소화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얘네들이 뭐 하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혀 주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질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이했습니다. 풀이한 내용들 잘 보고 2학기 중간고사도 시험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